안녕하십니까? 깡패 시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올린 영상을 가지고 어떤 분께서 저보고 변절되었다고 하시던데 영상을 듣긴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신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 기본권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중국이나 일본, 대한민국 같은 동북아시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국민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며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도 동의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걸로 인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과 관련 정부의 계획은 전무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업자나 일용직 근무자들의 생활 환경을 생각해보고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깨닫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고 얼마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을 보면서 서민들의 코로나 기본권과 관련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천여 명 가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어떤 대책 수립도 없이 무조건적인 멈춤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시간이 지나면 급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전에 물려받은 재산이 있거나 모두가 건물주라 임대료 걱정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에 기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멈춤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 때문에 기본적인 재산권과 노동권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 기약 없이 중단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고통조차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지난 1년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부의 선제적인 행정명령과 국민들의 연대였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을까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나 정책에 따른 손실 보상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은 물론 건강권이나 돌봄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결 시기를 단정짓지 못한 현 시점에 희생을 국민들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문재인 정부는 구상해야 할 텐데요. 집합 제한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서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과 대비책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방역에 따른 고통을 사회적으로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발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확진자가 늘고 있으니 3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하겠다며 11월 1일 거리두기를 5단계 체제로 개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200명 이상이면 3단계를 고려해야 했으나 개편 후에는 800에서 1000여 명일 때 고려하는 것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은 앞선 1, 2차 유행과 성격이 다르다며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완화한 기준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5단계 상향은 기준을 초과한 시점이 이미 11월 26일보다 10일가량 늦어졌고 3단계도 기준을 충족한 지 이미 일주일 넘게 지났지만 3단계 상향은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거리두기 탓만 하고 있다는 말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찾지 못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감염병은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동참이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행정적인 숫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 매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정부의 대응을 보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을 신뢰하십니까? 백신 없이, 백신 없이 겨울 코로나를 지내야 하는 황당한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증폭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이종구 서울대 교수는 이미 2차례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대통령에게 직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20년 2월 2일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이 교수는 회의 중간 무렵에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도 강조했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특별한 언급도 없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하여 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보도하자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청와대가 이를 수습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신 직원 2번이 소용없었다거나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처음부터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전령 RNA 방식으로 시도되니 도입할 의지가 매우 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통적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집중했기 때문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임상시험 진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이미 백신 정보전에서도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오산이었는지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7월 27일 3상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11월 9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으며 모더나 백신도 7월 27일 3상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11월 16일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보를 나름대로 수집했지만 9월 10월의 기회를 놓친 것이며 화이자 모더나의 선구매를 베팅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두 백신의 임상시험이 매우 빨리 진척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한 것이고 11월 중하순에는 이미 손을 쓰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보기관인 모사드까지 동원, 해외 정보망을 가동하여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 안정성, 효과 등의 정보를 파악해 대응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마땅한 대책 없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언론과 정부, 누구의 말을 믿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